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실험연구원을 위한 통계학, 구간 추정에 대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뢰 구간을 구하는 식을 두 가지를 유도를 했었죠. 그래서 하나는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한 신뢰 구간을 유도하는 식을 하나 만들었었고요. 또 하나는 T 분포를 이용한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공식을 유도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번 예시를 들어서 손으로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계산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엑셀을 이용해서, 엑셀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통계 패키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법을 세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임상시험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3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시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New Anti-Diabetes Drug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신약을 개발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항당뇨제를 개발을 해서 30명의 환자에게 투여를 한 다음에 거기서 지금 계산되는 볼륨 디스트리뷰션을 계산을 했더니 10점이 플러스 마이너스 1.9L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평균을 냈더니 10.2가 나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가 1.9란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뭘 하라고 그랬죠?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가정했냐면은 data originated from a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돼 있죠. 이 얘기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가정해라 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우리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친절하게 그런 정보를 하나 줬네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료는 세 가지죠. 하나는 표본 평균이 지금 10.2라는 사실 하나,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가 1.9라는 사실,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30이라는 요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자료로부터 우리가 95% 신뢰 구간을 구하는데 첫 번째는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신뢰 구간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신뢰 구간 계산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지난 시간에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한 신뢰 구간 계산식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유도한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x바 마이너스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모평균이 x바 플러스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요 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뢰 구간을 계산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x바는 우리가 10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n도 30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시그마, 모표준 편차 우리가 알고 있나요? 모르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n이 30 이상이기 때문에 s가 표본 표준 편차가 모 표준 편차에 근사한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시그마 대신에 우리가 표본 표준 편차 s를 집어넣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z값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z2분의 알파를 구해야 되는데요. 알파가 일단 0.0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신뢰 수준이 지금 95%니까 신뢰 수준이라는 것은 100 곱하기 1-알파라고 그랬죠. 그래서 95%의 경우에는 알파가 0.05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z 2분의 알파니까 z 하첨자 0.025를 구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보통 그 통계책 뒤쪽에 보면은 표준 정규 분포 표라든지 뭐 카이 제곱 분포 표라든지 T 분포 표라든지 하는 그런 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지금 알파라고 하는 요 부분을 우리가 알파라고 한다면은 빗금친 부분은 이제 1-알파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알파일 때 그때 z 값을 우리가 z 알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z 0.025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구해야 되는데 표본 정규 분포 포에서는 어떤 값을 지금 여기서 나열을 했냐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z까지의 그때 그래프 밑부분의 면적을 여기서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1-알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알파는 0.9750이 되고요. 그래서 그래프 밑부분의 면적이 0.9750일 때 그때 z값을 우리가 구하면 되죠. 얼마가 되냐면은 1.9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z값은 z2분의 알파 값은 1.96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그 위에 식에다 이제 대입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뮤는 모평균 뮤는 9.52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0.88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95%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하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정이 어때야 됩니까?
n이 30보다 커서 s가 시그마에 근사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가정을 하고 나서 이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구한 신뢰 구간은 일단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모평균을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장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신뢰 구간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면은 T분포를 이용한 신뢰 구간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이 이런 식으로 저번 시간에 유도가 됐었죠. 그래서 x바 마이너스 t n-1,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s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뮤는 x바 플러스 t n-1,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s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런 식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표본 크기가 30이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 표준 편차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t 값만 알면 되겠죠. 자, 그래서 t 값을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t는 n-1 2분의 알파니까 n은 30이니까 t 29,0.025를 구해야 되고요. 지금 2.04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t 분포표로부터 찾아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t 분포표를 제가 이제 잠깐 만들어 놨는데요. 자, t 분포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일 첫 행에는 뭐가 있냐면은 t 분포에 대한 t 값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t 값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열에는 자유도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1부터 30까지, 그 다음에 30에서부터 띄엄띄엄 30, 40, 60, 120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30이 넘어가면은 거의 비슷하게 값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 값들은 거의 Z 분포표에서 Z 값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나와 있는 이 표들에 나와 있는 이 수들은요, T분포표에서 그 오른쪽에 있는 알파 빗금친 부분의 면적을 표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T 29,0.025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유도가 29죠. 그래서 29인 부분을 찾으면은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0.025니까 T 값이 2.045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t 값을 2.045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식에다 집어넣어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뮤는 9.49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0.9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T분포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신뢰 구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은 문제에 다행히도 지금 정규 분포를 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T분포를 이용하거나 하는 경우나 Z분포를 이용하는 경우나 지금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신뢰 구간이 구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외워서 혹은 식을 보고 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T분포표라든지 Z분포표라든지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아니면은 엑셀 같은 그런 이제 그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함수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신뢰 구간을 계산을 하면요. 일단 x바가 얼마입니까? 10.2죠. 그 다음에 엑셀에는 컨피던스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컨피던스 함수는 뭐냐면은 신뢰 구간의 반너비를 출력시켜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퀄을 하고요. 컨피던스라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은 괄호 열면은 거기에 뭘 입력하게 되어 있냐면은 알파 값과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와 그 다음에 샘플 사이즈 표본의 크기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 값은 신뢰 수준이 95%니까 0.05죠. 0.05 입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얼마였습니까? 1.9였죠. 네, 콤마 하시고요. 그 다음에 표본 크기는 30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9.52부터 10.88까지를 신뢰 구간으로 하는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한 신뢰 구간이 계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T분포를 이용하는 경우도 똑같이 계산을 하면 되는데 다만 이제 함수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10.2 평균이 10점이고요.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함수를 쓰냐면 confidence.t라고 하는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nfidence.t라고 하는 함수를 쓰게 되면은
자, 그때도 마찬가지로 알파가 0.05죠. 0.05고요. 예, 콤마 하시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가 1.9입니다. 예, 그 다음에 샘플 사이즈는 30이죠. 예,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T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했을 때 9.49에서부터 10.91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표준적 이분포, Z분포를 이용한 경우와 T분포를 이용한 경우를 두 개를 지금 비교를 했을 때 T분포를 이용한 경우가 약간 좀 더 신뢰 구간이 좀 커지게 구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은 아마 거의 비슷한, 거의 같은 값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게 사실이 확실하다고 한다면은 웬만하면 우리들은 T분포를 이용한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엑셀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쓸 수 있는 통계 패키지를 가지고 한번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미니탭 프로그램인데요. 미니탭에도 마찬가지로 통계 분석이라고 하는 메뉴에 보면은 여러 가지 통계적 계산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자, 기초 통계에 가셔가지고 1표본 T 검정, 자, 원샘플 Z라고 돼 있죠. 그래서 원샘플 Z 검정 혹은 원샘플 T 검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 신뢰 구간을 구하는 메뉴는 없고요. 검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가설 검정만 하지 않고 그냥 구하면은 신뢰 구간이 구해지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원샘플 Z 검정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메뉴창이 나타나고요.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지금 워크시트 창에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워크시트 데이터가 있는 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해 주기 위해서 쓰는 메뉴고요. 우리는 지금 데이터가 없이 요약 데이터가 있으니까 요약 데이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래서 표본 크기가 30이고요. 자,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이 얼마였습니까? 10.2였죠. 자, 알려진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그마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 표준 편차를 말하는 건데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n이 30이라서 비교적 크다고 우리가 보고 그렇게 그랬을 때는 시그마가 s가 시그마에 근사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1.9를 표본 표준 편차를 여기다 입력을 합니다. 자, 가설 검정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체크 표시를 안 할 겁니다. 자, 옵션에 가시면요. 지금 보면 신뢰 수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95% 신뢰 수준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95%를 넣어주시고요. 지금 가설 검정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표본 크기, 그다음에 평균의 표준 오차 이건 뭐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 그죠? 루트 n분의 s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뮤에 대한 95% 컨피던스 인터벌이 지금 9.52에서부터 10.88까지 계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분포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원샘플 T 검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약 데이터를 클릭을 하시고 똑같이 표본 크기는 30이고요. 표본 평균은 10.2죠. 자,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는 1.9입니다. 예, 이렇게 하시고, 자, 가설 검정 수행 안 하니까, 체크 표시하지 마시고요. 옵션에 가셔가지고, 자, 신뢰 수준이 95%인지, 확인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또 마찬가지로, 표본 크기,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 오차, 이거 뭡니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루트 n분의 s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요. 뮤에 대한 모평균에 대한 95% 신뢰 구간이 지금 T분포를 가지고 구했을 때는 9.491에서부터 10.909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손으로 계산했을 때나 엑셀을 이용했을 때와 똑같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신뢰 구간을 손으로 푸는 방법, 그 다음에 엑셀을 이용하는 방법,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